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사례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98조 조세특례제한법 98조 8에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례 내용을 보시면 갑의 경우에 A주택을 취득했는데 A주택을 취득 거주지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달에 B주택을 분양계약하였는데 분양가는 6억이고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라고 했죠. 준공후 미분양주택이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해서 분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착순의 방법식에 의해서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죠. 계약금도 지급하였으며 분양가는 6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8월에 B주택, 분양받은 B주택에 대해서 임대 등록을 하였죠. 임대차 계약으로 8년짜리로 임대 등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셔야 되고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98조 8의 경우는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 등록을 하고 8년짜리로 임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20년 8월에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했네요. 이때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자진해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자진 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23년도에 B주택을 양도하는데 B주택에 대해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전액 감면이 되나 전액 면제되나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분양계약 자체가 2015년 2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약일이나 취득일에 그 해당 연월일에 관련된 특례사항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8조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8의 내용이고요.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입니다. 일단 조특법 98조 8회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취득자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이 기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계약금도 납부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때 분양계약한 이 부분이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이어야 되고요. 물론 전용면적이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35 평방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6억 이하여야 됩니다. 6억 이하인 경우로서 2015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 등록을 하고 이건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조특법 98조 8에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과세특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 취득으로부터 준공후니까 뭐 바로 취득했을 수도 있고요. 이후에 잔금 치르고 취득했을 수도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가세소득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가세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사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15년 2월이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최초 분양계약을 했죠. 최초 분양계약을 했고 준공후 미분양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 계약금도 지급했고 분양 당시 분양가액이 6억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액 요건도 충족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2015년 2월 달에
분양계약을 하고 8월달에 잔금을 치렀나 보죠. 잔금을 치르고 바로 임대사업자를 맞춰서 임차인을 맞춰서 임대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년이 경과된 20년 8월에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했죠. 자진 말소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그 의무 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자진해서 말소 신청으로 인해서 임대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에 그리고 나서 B주택을 양도했다. 전액 면제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이 요건이 지금 다 충족이 되죠.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98조 8에 중고금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 B주택의 취득일이 이때죠. 15년 8월이기 때문에 15년 8월부터 전체 23년 1월까지의 양도 소득금액 중에서 5년에 해당되는 이 양도 소득금액의 50%를 그죠? 50%를 여기서 차감한다고 했죠. 이게 A고 이게 B면 A에서 B를 차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계산해 보면 A는 양도가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양도가액이 15억이라고 했고요. 취득가액은 분양가 3억이라고 했죠. 6억이라고 했죠. 6억이라고 했고 그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2억 4천입니다. 12.4억 그리고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는 5억 4천이라고 했네요. 5억 4억 5.4억 5억 4천이고 5년에 해당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9억 6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15억 중에서 그죠? 취득가 6억을 빼가지고 장기부에 특별공제를 해야 되죠. 15년부터 23년 1월까지니까 8년, 7년이죠. 7년이고 따라서 2%씩 하면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14 이렇게 하면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7억 7,400이네요.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7억 7,400입니다. 이 금액이 A 금액이 7억 7,4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 금액을 계산하겠죠. B 금액을 계산하는데 B 금액은 전체 그죠? 양도소득 금액에서 7억 7,400에서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 차이죠. 12억 4천에서 취득 당시에 5억 4천을 빼고 그리고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9.6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4를 차감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죠? 4억 6,440만원입니다. 4억 6,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4억 6,440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50%니까 4억 6,440만원에 50%를 차감하는 거죠. 즉 7억 7,400에서 4억 6,440만원에 50%를 감해주기 때문에 그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은 5억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4,180만원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가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므로 우리가 전체 양도소득금액 계산했죠. 7억 7,400이 계산이 됐고요. 이 A에서 이 B는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의 50%죠. 50%를 차감하는데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7억 7,400에서 이것분의 이거죠. 그죠? 12.4억 마이너스 5억 4천에서 분자가 9억 6천 빼기 5억 4천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4억 6,44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50%를 차감하기 때문에 4억 6,440만원에 50%를 차감한 금액이 5억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질문 내용 자체가 전액 면제되나는데 전액 면제되지는 않고요. 아까 계산한 바대로 그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의 50%만 차감을 해서 차감을 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죠. 전액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B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과 A주택이 있어서 B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A주택과 B주택 비교했을 때 신규 주택이고 2주택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 주택 관계도 아니고요. 다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B주택은 과세된다. 단 감면이 되는 거죠. 감면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B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A주택을 양도한다. 이때 A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A주택은 취득 후에 거주 중이라고 했으므로 이건 거주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주주택 특례에서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즉 예를 들어서 임대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죠?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A주택을 팔면 그죠?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임대주택을 팔면 그 임대주택은 조특법상 98조 8회에서 과세 특례로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A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A주택을 먼저 판다고 했을 때 A주택과 지금 B주택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A주택은 거주주택이기 때문에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는다. 그러면 B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주주택 특례에서 봐왔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렇게 B주택을 이렇게 보유하고요. A주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비과세 되죠? 비과세 되는 거고 이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이후에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을 충족하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 비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전체 기간에서 비과세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죠. 따라서 거주주택 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과세 받고 A주택에 대해서 B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B주택이 지금 98조의 조특법 98조의 8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했죠. 이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주택을 비과세를 판단하면서 B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을 보지 않죠. 따라서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되는 거죠. B주택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는 거죠. 그러면 B주택은 최종 1주택이 되고 2주택 전체에 대해서 그죠?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특법 98조의 8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을 보지 않는 특례를 선택해서 A주택을 비과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 제한법상 사례 4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